여보, 아이 낳은 적 있어? 결혼 2년 차. 이제는 아이를 가져보자며 웃던 남편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날 밤 처가의 아내방에서 7년 전 산모 수첩과 태아 사진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수첩에 적힌 이름은 분명 아내였고, 아내는 결혼 전 이미 한 아이를 낳았던 사실을 숨기고 있었는데요. 아내에게는 말 못한 사정이 있었다고 합니다. 배우자가 출산을 숨기고 결혼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에도 다시 함께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혼해야 할까요? 그럼 오늘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37살이던 저는 부모님이 운영하는 큰 고깃집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아르바이트생만 8명 정도 되는 제법 큰 식당이라 경제적으로 부족한 건 없었죠. 대학교 때 첫사랑과 헤어진 뒤 연애에는 흥미를 잃었습니다. 가게에 나가 손님을 받고 밤이면 고기 냄새 밴 옷으로 돌아오는 생활이 반복되면서 제 인생도 조금 무료해졌습니다. 그러던 화창한 봄날 25살의 그녀가 아르바이트로 들어왔습니다. 첫사랑과 조금 닮았고, 아니 오히려 그보다 더 예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눈에 띄었습니다. 남자 직원들은 쉬는 시간마다 그녀에게 말을 걸었고, 손님들 중에는 대놓고 불편하게 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몇 시에 끝나요? 끝나고 술 한잔 하지. 어디 살아? 내가 데려다 줄게. 그녀는 웃으며 넘겼지만 누구에게도 관심이 없어 보였죠. 몇 달 뒤 그녀가 테이블 번호를 착각해 음식을 잘못 갖다 줬습니다. 바로 사과했는데 중년의 남자 손님이 옆자리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음식은 됐고 아가씨가 앉아서 술 한잔 따라줘봐. 그럼 넘어갈게. 그녀가 다시 사과해도 중년의 남자는 그녀의 손목을 잡으며 계속 추근덕거렸습니다. 제가 다가가 음식을 다시 준비하겠다고 했지만 중년의 남자는 웃었습니다. 아, 필요 없다니까. 실수한 사람이 서비스 좀 해야지. 결국 제가 화를 냈습니다. 음식값 안 받겠습니다. 그냥 나가세요. 직원한테 또 손대시면 경찰 부르겠습니다. 그날 마감 후 그녀가 먼저 찾아왔습니다. 아까 고마웠어요. 저는 손님들 때문에 그만둘까 생각한 적도 있었거든요. 그만두긴 왜 그만둬요. 오히려 진상 손님 안 받으면 저희야 좋죠. 그날 이후 대화가 많아졌고 몇 달 뒤 연인이 되었습니다. 12살 차이가 났기에 제가 더 조심했습니다. 밤늦게 끝나면 집까지 데려다주고 아프면 약부터 사들고 갔죠. 그렇게 2년을 만났습니다. 제가 39, 그녀가 27이던 화창한 봄날 우리는 결혼했습니다. 결혼 후 저는 아이를 빨리 갖고 싶었습니다. 나 이제 40 다 됐잖아. 우리도 아기 한번 생각해보면 어때? 아내 얼굴을 보며 웃었습니다. 당신 닮으면 진짜 예쁠 것 같은데? 하지만 아내는 아직 준비가 안 됐다고 했습니다. 저도 나이가 있고 부모님도 연세가 들어 아쉽기는 했습니다. 그래도 제가 늦게 결혼했다는 이유로 12살 어린 아내까지 서두르게 하는 건 욕심이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2년 뒤 제가 41가 되고 아내는 29살이 되던 명절이었습니다. 처가에서 술도 한잔하고 분위기가 좋아 제가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 결혼한 지도 벌써 2년이나 됐고 당신도 곧 30이잖아. 더 늦기 전에 아기 한번 생각해보자. 그러고는 바로 웃었습니다. 아, 늙는 건 내가 더 급하네. 그런데 아무도 웃지 않았습니다. 장모님은 물잔만 만졌고 장인어른은 시선을 피했습니다. 아내도 젓가락을 내려놨죠. 이상했지만 술 기운에 기분 좋게 넘겼습니다. 그날 처가에서 처음 자고 가기로 했습니다. 외동딸이라 아내가 결혼한 뒤에도 예전 방은 거의 그대로였습니다. 아내가 씻으러 간 사이 옛날 사진이라도 있나 싶어 화장대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산모 수첩과 초음파 사진이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장모님 것인가 했습니다. 그런데 이름도 생년월일도 아내가 맞았습니다. 수첩을 덮었다가 다시 펼쳐봤습니다. 몇 번을 봐도 같았습니다. 그리고 출산 기록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출산 기록 아래쪽에는 아내 글씨로 짧은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22살 추운 어느 겨울, 내가 사랑하는 우리 하준이에게. 태아 사진 한 장이 수첩에서 떨어졌습니다. 조금 전 아이 이야기를 했을 때 굳어버린 처가 식구들의 얼굴이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다 알고 있었던 거야? 아내도 장인도 장모도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인 저만 몰랐습니다. 욕실에서는 아직 물소리가 났고 저는 수첩과 사진을 들고 그대로 집을 나왔습니다. 술을 마셨기에 대리기사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집에 도착하자 냉장고에서 소주를 꺼냈죠. 잔도 없이 벌컥벌컥 마시고 초음파 사진과 산모 수첩을 식탁 위에 펼쳐놨습니다. 우리가 처음 만난 날보다 훨씬 전에 아기였죠.
사진을 보고 있자 눈물이 났습니다. 나는 대체 누구랑 결혼한 거야? 하준이는 도대체 누구지? 그 생각은 금세 더 나쁜 쪽으로 흘러갔죠. 왜 나랑 결혼했지? 설마 애 딸린 유부녀였나? 혹시 우리 집 형편을 알고 접근한 거야? 아내가 웃었던 순간 사랑한다고 했던 말까지 전부 의심스러워졌습니다. 다음날 아내가 찾아왔죠. 저는 밤새 식탁 위에 놓여있던 산모수첩과 태아 사진을 내밀었습니다. 당신 아기 낳았어? 그 아이 이름이 하준이야? 아내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0살 때 대학에서 만난 동갑 남자와 사귀었고 21살에 임신했다고 했습니다. 남자는 책임질 수 없다며 군대에 들어간 뒤 연락을 끊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고 물어봤죠. 그래서 지금 그 하준이란 아이는 어디 있는데? 아내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나도 지금 어디 있는지는 몰라. 입양 보냈어.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아이를 낳았다는 것도 충격인데 자기 배로 낳은 아이를 다른 집으로 보냈다는 말까지 들으니 아내가 전혀 다른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어떻게 자기 아이를 입양 보낼 수 있지? 그 선택에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는 생각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충격이 배신감으로 배신감이 곧 분노로 바뀌었죠. 그럼 나랑 결혼을 왜 했어? 뭐? 혹시 우리 집 형편 보고 결혼한 거야? 내가 부모님 식당에서 일하고 먹고 살만 하니까? 아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절대 아니야.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신 부모님도 다 알고 있었고 나만 바보처럼 속인 거야? 아내는 미안하다고 울었습니다. 하지만 감정은 더 올라갔죠. 내가 아기 갖자고 할 때 무슨 생각했어? 아무것도 모르는 내가 우스웠어? 아니야. 나는 당신이 아기 갖기 싫다고 할 때마다 기다렸어.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면 되는 줄 알았다고. 아기를 낳았던 것도 입양 보낸 것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는데 그걸 숨기고 나랑 결혼했잖아. 저는 결국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내가 당신 말을 뭘 믿어야 해? 그 순간에는 이혼밖에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20살 때 저는 대학 신입생 환영회에서 동갑 남자를 만났습니다. 잘생겼고 집도 부유했고 여자들에게 인기도 많았죠. 저는 그 남자를 정말 좋아했습니다. 문제는 그 남자가 저만 좋아한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사귀는 동안에도 다른 여자에게 새벽에도 전화가 오고 다른 여자와 다정하게 찍은 사진도 나왔습니다. 싸울 때마다 그는 말했습니다. 그냥 여자 사람 친구라니까. 너가 너무 예민한 거야. 헤어지려고 하면 꽃을 들고 찾아와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친구들은 그만 만나라고 했지만 저는 계속 믿고 싶었습니다. 잘생기고 집도 잘 살아서 어느 정도는 감수해야 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한편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언젠가는 나만 봐주겠지. 그리고 21살에 임신했습니다. 무서웠지만 자기 아이가 생기면 이 사람도 달라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저 말고도 다른 여자도 그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따지자 그는 오히려 짜증을 냈죠. 나 애 키울 생각 없어. 그럼 나는, 우리 아기는? 그가 픽씩 웃었습니다. 너도 내가 돈 있고 잘생겨서 만난 거 아니야. 돈 줄게. 그걸로 정리해. 저는 생명을 정리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는 1,000만 원을 저에게 입금한 뒤 번호를 바꾸고 군대에 들어가 사라졌습니다. 저희 집은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아기를 낳아 키우겠다고 했습니다. 내가 키울게. 학교 쉬면 돼. 알바하면 되잖아. 어머니는 오히려 저를 말렸습니다. 그 남자는 자기 인생 사는데 너 혼자 평생 책임지겠다는 거야? 그리고 너 1,000만 원도 받았다며. 그걸로 빨리 정리해. 저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엄마가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 내가 돈 받고 싶어서 받았어? 그리고 돈 몇 푼 받았다고 아이까지 없던 일이 되는 건 아니잖아. 아기는 아무 죄 없어. 태어나서 행복할 권리만 있다고. 어머니도 울며 말했습니다. 엄마도 그러고 싶지 않아. 근데 넌 아직 22살이야. 아기까지 낳아서 어떻게 하려고 그래? 저는 끝까지 고집을 부렸습니다. 그리고 어느 어둡고 추운 겨울 전 아기를 낳았습니다. 엄마, 내가 그냥 아기 키우면 안 돼? 내가 진짜 열심히 살게. 하지만 부모님은 제가 마음을 바꾸기 기다리기보다 이미 입양 절차와 기간까지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너가 키우는 것보다 더 좋은 환경에서 아기가 자라는 게 아기한테도 좋고 너한테도 좋은 일이야. 그리고 그게 너가 말한 아기가 행복해질 수 있는 권리이기도 하고
넌 아직 어려. 이번까지는 제발 부모 말 좀 들어. 너 아빠 몸도 안 좋으시고 걱정도 많으신데 쓰러지는 거 보고 싶어? 결국 부모님과 수없이 이야기한 끝에 입양을 결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이를 마지막으로 아는 날 저는 한참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정말 미안해. 아기의 작은 손을 잡고 울면서 말했습니다. 나보다 좋은 부모 만나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아. 아프지만 마. 아이를 보내고 돌아왔는데 한동안 팔에는 아이 무게가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산모 수첩과 초음파 사진은 끝내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것마저 버리면 제가 아이를 정말 버린 사람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출산 때문에 1년을 휴학해 24살에 졸업했습니다. 몸은 돌아왔지만 마음은 쉽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취업 서류를 쓰다가도 아이가 지금 몇 살일지를 계산했고 길에서 아이 울음소리가 들리면 저도 모르게 돌아봤죠. 생활비를 벌어야 했기 때문에 25살 때 큰 고깃집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거기서 12살 많은 그 사람을 만났습니다. 연애라면 지긋지긋해서 아무에게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주문 실수로 손님에게 곤란한 일을 당한 날 그 사람이 제 앞을 막았습니다. 돈은 필요 없으니 그냥 나가세요. 자꾸 저희 직원 괴롭히시면 경찰 부릅니다. 그날 처음 그 사람을 다르게 봤습니다. 이 사람은 적어도 돈보다 사람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구나. 그 순간 예전에 저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잘생긴 얼굴과 좋은 집안이 사람의 가치라고 생각했던 20살의 저였죠. 그때는 제가 사람을 보는 눈이 얼마나 철없는지 몰랐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조금씩 마음이 열렸고 저도 그 사람을 정말 좋아하게 됐습니다. 어느 날 결혼 이야기가 나오자 무서워졌습니다. 제 과거를 말해야 한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혼자 수십 번 연습했습니다. 나 사실 22살에 아가를 낳았어. 나는 과거의 돈과 외모만으로 사람을 평가했고 결국 아무 죄 없는 아이까지 지키지 못했어. 그 아이를 입양 보낸 사람이 나야. 그래도 나랑 결혼할 수 있어? 그런데 입 밖으로 꺼내려고 하면 숨이 막혔습니다. 임신 테스트기에 2줄 사라진 남자친구, 혼자 불러오던 배, 차갑고 어두웠던 병원 침대,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이를 안았던 순간까지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과거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 시간을 곧 다시 겪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기적인 여자입니다. 이런 비참한 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에게 진실을 말하면 떠나지 않을까? 조금만 더 있다가 말하자. 오늘 꼭 말해야 하는 건 아니잖아. 그렇게 미루다 결국 아무 말도 못한 채 결혼했습니다. 결혼 후 남편이 아이를 갖자고 할 때마다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아이를 싫어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다시 임신한다고 생각하면 혼자 병원에 갔던 날부터 아이를 입양 보내던 순간까지 전부 되살아났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생각이 계속 따라왔죠. 한 아이는 다른 집으로 입양 보내놓고 내가 다시 엄마가 되어 행복할 자격이 있을까? 그런데 남편은 재촉하지 않고 기다려줬습니다. 명절 저녁 남편이 웃으며 아기 이야기를 꺼냈을 때 부모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저도 웃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아무것도 모른 채 장난치는 모습을 보며 처음으로 결심했습니다. 그래, 이제 정말 남편에게 무릎이라도 꿇고 이야기하자. 이 사람은 2년 동안 기다려줬습니다. 모든 걸 털어놓고 그래도 제 곁에 있어준다면 저도 다시 엄마가 되는 걸 생각해보고 싶었습니다. 씻고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이 없었습니다. 화장대 서랍은 열려 있었고 산모 수첩과 초음파 사진도 사라졌죠. 그 순간 알았습니다. 제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제가 가장 두려워했던 과거를 혼자 봐버렸다는 걸요. 다음날 남편을 찾아갔습니다. 저는 무릎 꿇고 모든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안해. 결혼하기 전에 말했어야 했어. 변명은 안 할게.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그럼 왜 미리 말 안 했어? 무서웠어. 당신이 떠날까봐. 그래서 나를 속였어? 저는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속인 건 맞아. 그건 내가 잘못했어. 그런데 당신 돈 보고 결혼한 거 아니야. 당신이 너무 좋아서 놓치기 싫었어. 그래서 더 겁이 났고 더 말하기 어려웠어.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임신하면 그 아이를 보냈던 날까지 전부 돌아올 것 같았어. 나 같은 사람이 다시 엄마가 돼도 되는지 자신이 없었어. 저는 남편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남편은 손을 뿌리쳤죠.
지금 너가 하는 말 못 믿겠어. 그리고 방을 나갔습니다. 저는 닫힌 문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아이를 보낼 때는 현실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에게 말할 기회는 수없이 많았습니다. 현실이 아니라 제 두려움이었습니다.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 아이한테는 엄마로서 미안했고 당신한테는 아내로서 미안해. 이번에도 내가 잘못 판단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또 잃게 되었네. 남편에게는 두 번의 충격이었습니다. 아내가 결혼 전 이미 아이를 낳았다는 사실과 그 아이를 입양 보냈다는 사실이었죠. 남편에게는 자기 아이를 입양 보낸 아내의 선택 자체도 이해하기 어려웠고 그 모든 사실을 자신만 모르고 결혼했다는 배신감까지 겹쳤습니다. 아내에게는 그 아이를 버리고 있는 과거가 아니었습니다. 끝까지 키우고 싶었지만 현실에 밀려 보냈고 죄책감과 두려움 때문에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끝내 진실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결혼 전에 숨긴 건 분명 아내의 잘못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라면 이런 과거를 결혼 전에 사랑하는 사람에게 털어놓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여러분이라면 이 사실을 알고도 다시 아내와 살아갈 수 있을까요? 네, 이거는 먼저 아내가 이야기 안 했다는 거는 정말 큰 잘못이에요. 사실 이렇게 숨기고 결혼을 하면 이혼이 될 수 있는 사유로 저는 일단 알고는 있어요. 근데 이게 과거가 또 보통 과거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여자가 일방적으로 뭔가 잘못을 저지른 그런 거라고 보기도 사실은 어렵고, 물론 입양 보냈다는 거는 되게 충격이긴 하죠. 자기 아기를 입양을 보냈다는 게. 물론 그 과정에서도 엄청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자 입장에서도 아기를 키울 환경도 안 됐고, 그리고 이거를 남편에게 이야기하기가 정말 쉽지가 않겠죠. 물론 머릿속으로는 당연히 이야기하는 게 맞는데 입장 바꿔도 이야기하기가 정말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남편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는 굳이 따지면 피해자죠. 사실은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냐, 둘이서 아직 아기가 없으니까 충분히 이혼할 수 있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맞는 것 같아요. 아직 아기가 없으니까 정리할 거면 빨리 정리하는 게 방안일 수도 있죠. 근데 어쨌든 둘 다 서로 좋아하고 이게 과거가 과거로만 끝난다면 그래도 둘이서 같이 좀 다시 잘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어쨌든 이게 결혼도 중요한데 정말 좋아하는 사람, 그리고 정말 마음에 맞는 사람, 그런 인연을 만난다는 거는 쉽지 않거든요. 이런 말이 있잖아요. 세상에 남자는 많아도 내 인연은 한 명이다, 그런 것처럼. 그래서 제 생각은 조금 더 생각해 보면서 후회하지 않는 결정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라면 어떤가요? 정말 이런 과거가 있어도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까요?